그럼 좌심실에서 뭐냐면 좌심실에서 피가 나가야 우리 몸으로 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심장으로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은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어요. 동맥이라는 건 심장에서 나가는 폐를 거쳐서 들어오는 산소도 많고 영양가도 풍부한 피를 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가 세포로 공급되는 거고요. 정맥이라는 건 뭐냐면 각 부분으로 갔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들을 정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안에는 노폐물이 많은 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맥이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우로. 그럼 피가 나갈 때는 동맥으로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간다? 좌심실에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심실에 혈류의 저항이 있다는 뜻은 이분이 딱 그런 케이스죠. 이 뜻은 뭐예요? 펌프에서 피가 나가야 되는 펌프 앞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 안에서 고장이 났거나. 그래서 요 좌심실 혈류 저항이나 좌심실 유협 펌프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펌프 자체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자체가 약하니까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오메가3 먹는다고 해결되겠어요? 혈액순환은 피를 맑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피를 안만 맑게 해도 펌프가 약한데 돌겠어요? 안 돌죠? 이런 분들은 뭘 고쳐야 돼요? 펌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심장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심장을 고치기 위해서 다리 근력 좋으셔야 돼요. 꼭 얘기하시래요. 이런 분들은 다리 운동 안 하면 좋아지기 쉽지가 않아요. 다리 근력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이 부분 좌심실 혈류 저항, 좌심실 유협 펌프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꼭 여러 이상이 있는 분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미리 외워두세요. 위 부분을 볼 때 소장 흡수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랑 연관이 있다 한번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그러면 어디? 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과 소장이 짝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장이 약해서 심장이 약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장과 소장은 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동맥 탄력이 있는데 관상동맥이란 건 뭐냐면 아까 심장에만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 큰 거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혈관이겠죠.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관상동맥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 또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잘 달라붙으니까 막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관상동맥 관리하면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관상동맥 관리압이 높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가 있어요. 높은 경우는 뭐냐면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거고 낮은 경우도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은 경우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관상동맥 관리압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스 받은 우리 심장마비 걸려서 하고 쓰러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무슨 질환이라고 하죠?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관상동맥 관리압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허혈성 심장질환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심장마비가 오는데 심장이 이상이 있으면 갑자기 멀쩡히 일하다 말고 다리 힘 풀려서 주저앉는 분 계시죠? 힘 풀려서 주저앉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전부 다 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 관리압이 낮거나 높을 때는 몸에 핵폭탄 하나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혈관 혈관 탄산 이제 혈관은 이해되셨죠? 혈관에 탄산이 떨어져 있으면 막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 조직 혈액 공급 상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겠어요? 항상 제가 협박하지 말라고 그래서 치매, 기억력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지금 뇌로 피가 안 가니까 머리가 항상 맑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질문으로 이 정도면 머리가 흐려요. 계산 안 되죠? 이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면 그 머리가 항상 맑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를 이제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대본에 얘기하십니다. 아 그래요, 나 요즘 머리가 무겁고요, 머리가 좀 혼탁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의지력이 좋아서 아무리 혈액이 안 가도 머리를 쓰는 일이면 이게 증상으로 안 나타날 때 있거든요. 난 괜찮은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정답이에요. 의지가 강하신가 봐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상담하는 거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옳은 게 아니라 항상 누가 옳다고요? 고객이 옳다. 요걸 개념에 두고 말씀드려서 이 정도 되면 멘트들을 지금 제가 쓰는 멘트들 간단하게 쓰죠.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멘트들이거든요. 항목에 대해서 여기에 멘트도 머리가 맑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 조직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상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펌프가 약해서 세 가지인데 펌프가 약해서 피가 위로 못 가는 사람 있죠.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내 목 뒤에 이 뒤에 혈관 두 개가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혈관이에요. 피가 가장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이 막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이 막혀가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는 막히면 수술하잖아요. 여기 막히면 수술이 못해요. 왜냐면 수술하다 보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그냥 사망하는, 수술 중에 사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평생 약 먹으면서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떨까, 나 맞아, 목 뒤에 혈관이 막혀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혈관이 좁아지는 경로가 막히는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목뼈가 잘못된 경우, 목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북목이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이 있으면 클린 한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도 같이 하셔야 돼요? 운동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럴 때 제가 이거 걸쳐서 하는 운동법 설명한 적 있죠? 요거 하루에 70개씩만 하세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맞아질 거예요. 그런 얘기 이렇게 덧붙여서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차트 중에 하나가 여기서 거의 승부가 나거든요. 고객의 마음을 사거나 안 사거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는 분? 굉장히 뚱뚱하고 본인이 소화이 안 된다고 느끼고 피곤함이 이제 극심한데 이 사람이 당뇨약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혈압약도 먹고 있고 고지혈약도 먹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데이터를 보면 점도 콜레스테롤 지질이 다 초록색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이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이거 보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항상 고객이 그럴 때는 프레임을 깨주면 되거든요. 건강한 게 아니고 그때는 저도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보여요. 그때는 칭찬. 정말 관리 잘하셨네요. 이 정도 당뇨 질환이고 이 정도 살이 쪄 있으면 체지방이 높아서 심혈관계가 장난이 아닌데 정말 관리 잘하신 거라고요. 그럼 표정이 확 달라져요. 그러고 나서 초점은 어디로 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또다시 올라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당뇨를 해결하시자고요. 이렇게 가시면요 그냥 순탄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데이터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면 안 되고요. 고객의 그 논점에 끌려다니는데 그거를 프레임을 바꿔주고 뭘로 바꾼 거? 당뇨 때문에 상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뇨 치료 쪽으로 그때는 부급게 가시고 요거는 관리 잘하셨다.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먹거나 아스피린을 먹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먹으면 혈액 상태가 나쁜데 이거는 정상으로 나올 때가 꽤 많아요. 그럴 때는 약 때문에 이렇게 와전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정도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넘어갈 되겠죠? 네. 자, 위장 기능. 제가 쓰는 차트 중에서 가장 클로징할 때 땡큐인 차트입니다. 너무 쉬워요. 여기서 위험 요소가. 그래서 위장 효소 분비 개수 있죠. 위장 효소 분비 개수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예 저는 당연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효소가 적어졌기 때문에 효소가 적어졌는데 위장에서 효소가 나와야 음식물이 소화가 되고 대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소가 적으면 아무리 먹는다고 이게 대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사가 안 된 건 어디로 오염시킨다 그랬죠? 혈액을 오염시켜서 병을 일으킨다. 요 개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효소가 적으면 아무리 내가 음식을 적게 먹던 좋은 음식을 먹던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 음식들은 몸 밖으로 짠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혈액을 가서 혈액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행히도 소화효소는, 이 멘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소화효소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구상에 없어요. 소화효소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정된 유전자 가지고 우리가 소화효소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보충할 수도 없으면 아껴 쓰는 수밖에 없죠. 근데 맨날 소식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소식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소화효소를 보충하기,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금식 기간이 필요합니다. 깔고 가시면요, 고기의 고객이 고개 끄덕끄덕거리면 그냥 클린은 그냥 클로징 된 거예요. 클린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화효소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음식을 먹는다고 이게 몸에 대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에너지를 쓰이지 못하니까 그 남은 것들이 전부 다 독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건강에 위험하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봤자 효과 보기 힘들다. 그러니 식사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요거를 이제 좀 설명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장 소화효소 분비 개수가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클린하면서도 쉐이커도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새우젓이에요. 새우젓을 써서 클린하면서도 새우젓을 공복에 콩알만하게 해서 오전 공복, 오후 공복, 저녁 공복 하루에 3번 그 새우젓을 먹으면서 클린하시면 전혀 소화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잘 기억하고 나셨다가 소화효소가 적었던 분들이 클린하고 답답하고 토할 거 같고 미치다는 사람도 있죠.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일주일 이상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플래닛의 양을 반으로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하시면, 그래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으로 줄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위장의 소화효소가 분비가 이제 부족하신 분들한테 또 건강적으로 팁을 드려야 되는, 그래서 방송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사람들 잘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저 그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싱겁게 먹어서 병 생긴다는 게, 제가 수많은 사람들 관리했지만 싱겁게 먹어서 건강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면 효소가 만들어지려면 소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간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음식을 싱겁게 먹으려 돼요? 짜게 먹으려 돼요? 좀 짜게 드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확 좋아져요. 싱겁게 먹으려고 그 억지로 맛없던 먹다가 간간하게 먹어. 아니면 나 병원에서 싱겁게 먹으라고 했는데 짜게 먹다가 주변에 타박됐던 사람이, 당신은 오히려 체질적으로 짜게 드셔야 건강해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훨씬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 연동 기능 개수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위장이 잘 안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연동 운동이. 위장이 잘 안 움직인다는 뜻은 뭐냐면 위장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위장이 늘어나려면 이분들은 특징이 뭐예요?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폭식을 하거나 늦게 야식을 먹거나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에서 위가 상당히 많이 처져 있다. 그러니까 위가 처져 있다는 건 뭐냐면 음식물이 위에 머금는 시간이 길겠죠. 머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가스도 많이 차고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음식물이 위에 머문다는 건 위산이 계속적으로 위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염, 위궤양이 쉽게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식생활을 유추해보면 위가 처져 있으니까 야식을 많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제가 클린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다시 이렇게 수축을 시켜야 되는데 위가 처져 있으니 지금 자꾸 음식 먹어봤자 도로 처지고 하니까 아예 한 일주일 정도 음식을 안 먹어서 위장을 비워두는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게 다시 탄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장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늘 많이 쓰지만 위에서 소화될 준비를 맞추는 게 뭐죠? 단백질하고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위장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기를 먹어도 대사가 안 되니까 고기만 먹으면 잘 체하거나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단백질 대사가 안 되니까 근력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네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그래서 칼슘제 같은 거 남들 좋다는 거 암만 먹어도 효과를 못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대부분 골다공증이나 뼈가 약하거나 미네랄이 없으니까 면역력 자체, 그러니까 신체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분이 아파서 상담하러 왔잖아요. 머리 쓰시면 아파서 상담하러 왔죠. 근데 시간도 없고 이거 데이터를 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위장 흡수 기능 개수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 하나만 설명해도 나머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것 때문에 병이 온 거다. 그러니까 좋은 거 음식을 먹어도 미네랄 같은 게 흡수가 되지 않으니 당신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장 연동 기능 개수는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장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져도 얘기를 하는데 소장에 사는 역할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소장의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져 있으니 이 사람이 뭘 먹어도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 사람 몸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덧붙이는 말은 그래서 사모님은 돈 많이 드는 체질에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남들보다 좋은 걸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좋은 거 먹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메가요법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소장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지신 분들은 진짜 뭘 먹어도 효과 없어요. 효과 없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시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글리코, 엠브로토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제품은 이 소장 흡수 기능을 올려주는 제품이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딱 깔고 가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요것 때문에 엠브로토스를 드셔야 된다 얘기하시면 말할 것도 없고요. 엠브로토스 몇 통 먹을까 있잖아요. 그것도요. 나중에 고민할 때 나는 3통을 전달했는데 이번에 1통만 먹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이러니 지금 다른 거 암만 많이 들어가도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더듬이 없으면은 효과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넣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 흡수 기능 떨어지시는 분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해요? 엠브로토스가 많이 필요하고 엠브로토스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한 달 지나고 클린 한 달 지나고 딱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소장 흡수 기능이 좋아져 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소장 흡수 기능은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한 달 만에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3달 지나야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소장하고 대장은 길이가 거의 8m에서 10m예요. 이게 다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지 프로그램 망설이는 분한테 컨디션 좋다고 지금 할 게 아니고 이게 안 좋아졌으니까 언제든지 또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지 프로그램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런 데이터적 근거로 유지 프로그램을 설명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소장하고 뭘 생각을 하고 있죠? 심장하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소장하고 심장은요. 한의학에서도요. 이게 짝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있으면 소장은 부라 그래서 심장을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아까 심장 쪽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뭘 좋아지게 해줘야 돼요? 소장을 좋아지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또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엠브로토스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세포 혈관 안에 더듬이가 나 있다는 얘기보다 사람들은 한의학적인 얘기를 더 좋아해요. 일반인들은 어르신들일수록.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미네랄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심장에서 미네랄 중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실제적으로 마그네슘이 극도로 부족해지면 심장은 기능을 정지해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 쓰러져서 병원 가면 심폐소생술하면서 반드시 놔주는 게 마그네슘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그네슘은 흡수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잘 걸리는 거야. 먹는 음식 속에도 부족하고. 그래서 당신은 지금 소장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제제를 암만 많이 먹는다고 흡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소장의 흡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엠브로토스를 먹으면서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